손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요즘에 정말로 주식시장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시장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네. 예병균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시장 보면요, 뭐 자동차, 전자, 뭐 조선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렇죠,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모두 지금 주식이 많이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많이 왜 이런 거예요? 이유는 다 있습니다. 이유는 다 네. 있는데 그 각각의 이유가 있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제 그거 전에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주식시장은 결국은 산업과 산업 간의 싸움에서 승자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네. 패자는 이제 주가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걸 먼저 이해하시고 그다음 들으시면 좀 쉽겠습니다. 자, 전자 쪽은요. 네. 결국은 중국 쪽에 침해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샤오미라든가 화웨이 이런 맞아요. 쪽에 네. 저가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리고 제품이 실제로 비슷합니다. 거의 짝퉁폰이라고 우리가 흔히 불리는데 네. 거의 똑같은 제품의 가격은 월등하게 낮은 그리고 또 이 중국의 샤오미나 화웨이 제품들이 네. 부품은 또 한국산을 썼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산하고 비슷한데 가격만 월등히 떨어지니까 이제 완성품 쪽에서 좀 침해를 받고 있는. 아니 요새 뭐 샤오미 매력에 빠져있는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요. 점점 늘어난다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휴대폰 그래서 충전기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인기예요. 그게 바로 예. 이제 주식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은. 보조 배터리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뭐 그러니까. 샤오미 열풍이 지금 좀 일어나고 엄청나요. 있습니다. 저도 하나 샀습니다 얼마 전에. 사실 저도 고백하자면 샀습니다. 네. 네, 나만 네. 안 샀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대형주가 떨어졌다면 지금 혹시 사둘만 한 건가요? 야 날카로운. 네. 어허. 지금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네. 하시면 되는데요. 네. 여전히 중국 쪽에 좀 침해를 받고 있는 쪽은 좀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선도 결국은 중국 쪽에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허. 그러니까 예전에 전부 중국이네요. 예, 그렇죠. 업종 다. 예, 저가 조선사 이런 것들 네네. 때문인데요. 예. 예전에 유럽이 한참 잘 나가고 일본이 잘 나가고 있을 때 네. 대한민국이 또 저가 조선으로 한때 열풍을 일으켰죠. 그 입장이 지금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입장이 딱 바뀌니까 이제 바로 조선주가 또 떨어지고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이름까지 비슷한 차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국의 산타페라는 자동차가 네. 썽따페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모양도 너무 거의 똑같이 한 똑같습니다. 거 아니에요, 이름을? 그런데 가격이 거의 3분의 1 수준이니까요. 중국 쪽에서 당연히 이제 한국 차보다는 자기들 자국 제품에 싼 제품들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아니 중국인들의 인식도요. 옛날에는 자국의 제품들이 조금 안 좋다는 인식들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다고 그렇지, 스스로 맞아요. 그렇게 평가를 한대요. 예, 그렇다 예, 보니까 맞아요.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또 네.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게 뭐 아무리 주식이 빠져도 다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어느 그렇습니다. 정도인데 요즘도 또 뭐 과열 현상까지 보인다는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실제로는 주가가 10배 이상 오른 종목도 네, 많이 네.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걸 텐베거라고 부르는데요. 10배 이상 오른 종목들. 근데 이게 과연 실적으로 올랐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거예요. 기대감으로 오른 게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런 게 급락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진짜 중국 여배우들처럼 1,000억을 잃었네, 800억을 잃었네 이런 맞아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그거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실적도 뒷받침 안 되는데 왜 올랐죠 요즘에? 그 과열 종목들이? 현상이죠. 쉽게 말해서 이 주식이 계속 올라가니까 따라 붙고 괜찮을 싶다는 것 얘기. 같다. 예. 그런 현상이 냉정하게 분석도 안 하고 그렇죠. 흐름에 그냥 흐름에 편승을 친구 하는 따라 것이죠. 강남 가듯이 맞습니다. 환승 효과가 나타나는 거군요. 이 주식 시장 하면은 미국 금리 얘기랑 떼놓을 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은 우리 주가 뭐 떨어지는 제일 위험하게 거예요? 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자네 델런 이제 올린다는 얘기를 계속 하니까 네. 올리면 당연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빠져나가지 않겠나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올려도 많이 못 올리고요. 그리고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풀어서 네. 경제 지표가 호전이 돼서 이제 돈을 조금 걷어들이겠다고 하는데 이걸 너무 과하게 우려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다음에 올린다고 한들 이게 매크로 수준 그러니까 0.15bp 네. 이 정도의 극히 미세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글로벌 초저금리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한은 돈의 방향성은 위험 자산으로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거 너무 우려 안 해도 되는군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궁금한 게 금값이 폭락한다고 하는데 이럴 때 꼭 사두면 뭐 좋고 사두면 안 된다 뭐 이런 걸 좀 이렇게 찝어주세요. 예. 금값이 이제 폭락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값은 안전자산으로 치부가 되는데요. 이 안전자산은 좀 위험 쪽에서 리스크가 조금
많아지면 이 안전자산으로 쏠리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리스라든가 그리스 사태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태들, 좀 네. 글로벌 사태들이 금값을 사실 살짝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금값도 투기 세력은 있거든요. 네. 지금 최근에는 보면 중국의 다마라고 불리는 아줌마 부대죠. 아줌마 부대가 이제 금들을 많이 또 사모았어요. 그러니까 이 금값 투기 세력들이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마라는 아줌마 부대들이 또 주식에서 많이 손해를 봤단 말입니다.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금으로 들어온 것인데 오히려 또 금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같이 던져버리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안전자산의 또 위험도도 높아집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 지금까지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초저금리가 네. 이어지는 한은 사실 돈 투자할 때가 좀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행에 넣어놔도 돈이 안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은 환급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 빠르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는데 실적이 받쳐주는 곳이고 산업적 침해가 일어나지 않는 곳이라면 주식시장이 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네, 네. 이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부품주라는 얘기죠. 중국인들이 완성품 쪽에서는 차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굉장히 싸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술력을 따라붙는 게 결국은 부품 쪽에서 대한민국 제품들을 갖다 쓰면서 네. 이제 따라붙은 것이죠. 그러니까 부품은 계속 갖다 쓰고 있는 그렇네요.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들 물건 잘 예, 예. 팔려도 우리 부품은 나가니까. 예, 우리 부품은 나가고 있는 것이죠. 애플 많이 팔리면 삼성전자 괜찮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건 지금 오히려 이런 떨어질 때, 즉 많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보면 또 기회고 그런 부품주들 위주로 담아 놓으시면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나오셨으니까 끝에 이건 하나 좀 질문 드리고 싶네요. 뭐 예. 알려져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뭐 예, 그리스 맞습니다. 사태도 그렇고 예. 지금 미국 금리 인상도 그렇고. 예. 그러면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이 빠질 만큼 다 빠졌다고 보세요, 지금? 지금 이제 고점에서의 불안감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게 왜 이만큼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올라왔거든요. 예. 그냥 글로벌 초저금리니까 올라온 것인데 예. 여기서 하나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네. 곧 있을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추가 경정 예산이 편성이 되면 돈이 또 많이 생깁니다. 그것이 갈 데가 없다면 결국은 이 위험 자산 주식시장으로 쏠려온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전고점을 뚫고 주식시장 안정화를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요인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주식시장 한번 읽어봤습니다. 예병준 들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